뷰티스타 필기책은 메이크업 국가자격 필기시험 출제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쪽집게 내용들로만 구성하였습니다. 뷰티스타 필기책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독학으로도 충분히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원패스의 장소영입니다. 오늘은 제3강 피부학 총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체중에서 약 16%나 차지하는 조직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신체의 표면을 덮고 있는 조직으로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 조절 기능, 감각 기능, 비타민 D의 합성 기능 등 다양한 생리적 작용을 담당합니다. 피부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표피를 비롯해서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총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표피는 피부의 표면층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층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표피는 총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질층입니다. 표피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각질층은 죽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듬이 생겼던 경험, 그리고 샤워하실 때 때 밀어보신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현상들 모두 각질층에서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투명층입니다. 각질층 바로 밑에 있는 투명층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침투를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 같이 두꺼운 피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립층입니다. 투명층 밑에 있는 과립층은 피부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층으로 체내의 수분 유지뿐만 아니라 표피의 지방세포를 생성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유곡층입니다. 과립층 밑에 있는 유곡층은 표피 중 가장 두꺼운 층으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피부에 맞지 않은 화장품을 써서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유곡층에 있는 랑게르한스 세포가 관여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저층입니다. 기저층은 표피의 가장 아래에 존재하는 층으로 진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진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새로운 세포를 형성해냅니다. 여러분, 피부는 28일 주기로 재생된다 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바로 이 기저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가 분화하여 맨 위 각질층까지 올라오는데 약 28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저층에는 색소 형성 세포가 존재하여 우리의 피부색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표피층의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번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곡층, 기저층. 2번 각질층, 기저층, 투명층, 과립층, 유곡층. 3번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기저층, 유곡층. 4번 각질층, 유곡층, 과립층, 투명층, 기저층. 여러분,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피부의 표피는 바깥에서부터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곡층, 기저층의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각투과육이라고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처럼 표피의 구성층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고르는 형식은 정말 많이 출제되는 편이니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진피는 피부의 주체를 이루는 층으로 피부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표피에 영양을 공급하고 지지합니다. 이러한 진피는 표피 바로 밑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표피와 접하고 있는 층을 유두층, 그 밑에 있는 층을 망상층이라고 합니다. 진피의 주성분으로는 엘라스틴, 콜라겐, 무코다당류가 있습니다. 그중 콜라겐은 무려 70% 이상을 차지하며 피부의 탄력성에 도움을 주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없는 탄력 있는 피부가 되기 위해선 콜라겐을 활용한 스킨케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콜라겐은 가장 강력한 천연 단백질로서 피부의 탄력성과 내구성을 부여해 주는데요.
이러한 콜라겐 등의 단백질 성분을 합성하는 것이 바로 섬유아세포라고 하는 진피의 구성세포입니다. 섬유아세포에 대한 시험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편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피하 조직은 피부의 가장 아래층에 있는 조직으로 지방세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세포들은 우리 몸의 피하 지방을 생산하여 체온이나 수분을 조절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표피, 진피, 피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피부의 가장 이상적인 pH는 4.5에서 6.5 약산성으로 피부의 pH에 대한 시험 문제는 거의 매번 출제되는 편이니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피부의 부속기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의 부속기관으로는 대표적으로 땀샘이라 불리는 한선, 그리고 피지선과 모발 등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한선입니다. 한선은 땀을 만들어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부 습도 유지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이런 한선의 종류는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으로 나뉩니다. 에크린선은 더울 때 땀을 만드는 곳으로 노폐물 배출과 체온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무색 무취의 맑은 액체를 분비합니다. 땀이 나지 않는 입술과 생식기를 제외한 전신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에 집중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아포크린선은 겨드랑이, 귀 주변, 유두, 배꼽 등 특정 부위에만 존재하며 사춘기 이후 주로 발달하게 됩니다. 특히 이곳에서 생성되는 땀은 pH 5.5에서 6.5 정도로 단백질 함유량이 많은 편이라 그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또한 아포크린선은 인종에 따라 분비되는 양이 다른데요. 흑인이 가장 많은 분비를 하며 그 다음 백인, 동양인 순서로 많이 분비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피지선입니다. 피지선은 얼굴이나 등, 가슴 부위에 주로 퍼져 있는데요.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1g에서 2g 정도의 피지를 분비합니다. 이렇게 분비된 피지는 미생물이나 이물질 등이 피부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지선의 기능이 활발해지면 피지 분비량이 많아져 피부가 지성으로 변하게 되고 반대로 피지 분비량이 정상보다 줄어들면 피부 표면의 유수분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건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의 피부를 보면 윤기 없이 푸석푸석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지 분비량이 정상보다 줄어들며 피부가 건성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지선은 피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모발입니다. 모발은 한 달에 약 1에서 1.5cm 정도가 자라며 하루에 약 100개 정도가 빠집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100개씩 빠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금방 대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발은 머리가 빠진 만큼 새로운 모발을 생성해내는데요. 그것을 바로 모발의 성장 주기라고 합니다. 모발의 성장 주기는 성장기와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를 거쳐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성장기는 전체 모발의 88%를 차지하며 모발의 성장이 가장 활발한 단계로 약 3년에서 5년 동안 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모발의 성장이 느려지는 퇴행기의 과정을 거쳐 가벼운 물리적 자극에도 쉽게 탈락하는 휴지기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모발의 주기에 대한 시험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편이니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의 단계를 반복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아포크린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겨드랑이, 귀 주변, 배꼽 주변 등 특정 부위에만 존재. 2번 모낭에 연결되어 모공을 통해서 피지와 결합된 땀이 분비됨. 3번 pH 5.5에서 6.5의 단백질 함유량이 많은 땀을 생성. 4번 손바닥과 발바닥에 집중해 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집중해 있는 것은 아포크린선이 아니라 에크린선입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모발의 14에서 15%를 차지하며 가벼운 물리적 자극에도 탄력되는 단계는
1번 모발 주기, 2번 퇴행기, 3번 휴지기, 4번 성장기. 네, 정답은 3번 휴지기입니다. 모발은 성장기와 퇴화기를 거쳐 2~3개월간의 휴지기에 들어서는데요. 이때는 가벼운 물리적 자극에도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부 부속기관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문제는 매번 출제되니 핵심 내용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피부가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등으로 나뉘는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피지 분비 상태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피지 분비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부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유수분해 균형이 잘 잡혀있는 가장 이상적인 피부 유형을 정상 피부라고 하며, 피지선과 땀샘의 기능 저하로 유수분해 균형이 정상적이지 않은 피부를 건성 피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성 피부는 잔주름이 쉽게 생기고 모공이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피지와 땀의 과다 분비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은 지성 피부라고 하며, 지성 피부는 화장이 쉽게 지워지거나 피부가 두껍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감성 피부, 노화 피부, 여드름 피부 등등 다양한 피부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피부 타입별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3가지의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요. 이렇게 3가지를 3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중 탄수화물은 쌀이나 밀가루, 감자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몸이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은 장에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의 형태로 흡수되는데요. 이렇게 장에 흡수되고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의 형태로 우리 몸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이 장에 흡수가 안 된 탄수화물들이 지방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다이어트 할 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말도 들어보셨죠? 바로 우리 몸의 근육의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백질은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고 호르몬 합성 및 면역세포와 항체를 형성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음식을 통해서만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육류나 생선 등의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입니다. 지방 역시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인데요. 체온을 조절하고 장기를 보호하는 등 생명 유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그럼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신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소장에서 포도당, 과당의 형태로 흡수되는 물질은 1번 탄수화물, 2번 단백질, 3번 비타민, 4번 지방. 네, 정답은 1번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신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소장에서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되며 1g당 약 4kcal의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자, 여러분, 문제의 난이도 어떠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하지만 방금 문제처럼 3대 영양소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특정 병원체나 질병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것을 면역이라고 합니다. 면역은 크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선천 면역과 감염이나 예방접종 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후천 면역 등이 있습니다. 후천 면역은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분류됩니다. 그중 능동 면역은 각종 질병에 걸린 후 형성되는 자연 능동 면역과 백신 접종과 같이 인위적으로 몸속에 항원을 투입하는 인공 능동 면역으로 나뉩니다. 자, 그렇다면 수동 면역은 무엇일까요? 수동 면역은 동물이나 사람의 항체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면역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지속 시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체를 포함하지만 항체를 만드는 세포는 전하지 않는 것이 핵심인데요. 독사나 정갈에게 물렸을 때 이용되는 면역 혈청의 응급요법은 이 수동 면역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역의 종류 외에도 면역과 관련된 인자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원과 항체, 그리고 림프구와 식세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원은 일종의 병원체로 바이러스와 같이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뜻합니다. 반면 항체는 이런 항원으로 인식한 물질과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뜻하는데요. 즉, 항원을 공격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림프구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관여하는 세포입니다. 이러한 림프구는 B림프구와 T림프구로 나뉘게 되는데요. B림프구란 면역 글로빈이라 불리는 단백질로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며, T림프구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주로 면역 기능이나 알레르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세포입니다. 식세포는 해로운 외부 입자, 세균, 그리고 죽은 세포들을 잡아먹는 세포의 총칭으로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키고 면역계의 활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일종의 병원체로 인체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뜻하는 것은 1번 림프구, 2번 항체, 3번 항원, 4번 식세포. 네, 정답은 3번 항원입니다. 항원은 일종의 병원체로 인체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뜻합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물질에 대항하기 위해 혈액에서 생성되는 방어물질은 1번 식세포, 2번 항진, 3번 항원, 4번 항체. 정답은 4번 항체입니다. 항체는 항원에 대응하여 만들어지는 향균 물질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부위로 이동하여 반응하며 생성된 후에는 체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3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죠? 영상에서 배운 핵심 내용들만 알고 계셔도 시험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